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희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 반등을 좀 크게 줬었었는데요. 간밤엔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담이 됐었고 이에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를 3연속 이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제지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생산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물가 지표가 이날은 증시를 숨고르게 하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에서는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꺾여 있고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우려도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애플과 협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띠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워너브라더스 앤 디스커버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방향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호평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어도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퍼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가격 압박과 관련돼서 소식이 좀 나오게 됐는데 마이크론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정책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탄핵 소추안이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정책들을 추진한다. 이 용인 반도체 3단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갔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비보존 제약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좀 좀비화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비마약선 진통제가 허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해외 쪽에서는 중국 얘기가 있는데요. 유동성 공급을 더 할 것이다. 내년이 좀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율과 국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챗봇 관련된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력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공공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좋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농심도 있는데요.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면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피코그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수 필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4분기가 예측되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에 대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0.5%를 전후한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는 하락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숨고르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다시 한번 앞자리가 2만 포인트에서 19,900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우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CPI가 이러한 내용이 나온 가운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3% 오르게 되면서 이 수치는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동성을 제외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코어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전망을 살짝 하회했고요. 전년 대비 3.5% 올랐습니다. 전날 발표됐었던 CPI가 오르게 되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로 끌어내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었는데요. PPI 역시 이러한 진단에 힘을 더한 것으로 시장에선 풀이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 패드워치에서는 올해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을 98%, 내년 1월 25bp 인하 가능성을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자료가 되겠는데요. 24만 2천 건 발표가 됩니다. 전주 대비 17,000건 늘었고요. 전망치 상회했습니다.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6천 건, 직전주 대비 15,000건 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AP통신에서는 최근 고용시장에 약간의 균열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건전하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것보다 잘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뉴스가 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예금 금리를 연 3.25에서 3%로 기준금리를 3.4에서 3.15%로 각각 25bp씩 내렸습니다. 한계 대출 금리도 3.6에서 3.4%로 인하했는데요. 자, 이렇게 ECB는 6월 정책 금리를 25bp씩 계속 내리면서 1년 11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방향한 뒤에 7월부터는 계속 동결을 해왔고 그 이후에 9월,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리는 이런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 꺾이고 제조업은 여전히 위축됐고 서비스업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이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상 마찰 위험이 수출과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 갈등이 커지면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부각됐던 금요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1.3% 하락하면서 18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 대비 소폭 하회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1분기 전망이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올라갔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운영 관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케이블 TV는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운영에서 분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얘기를 발표하면서 이날 15% 급등했습니다. 12달러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어도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부진했습니다. 2025 회기연도 매출이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주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날 어도비 시스템2는 13% 하락하면서 1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 이 바클레이즈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램 리서치, KLA 덴코에서도 제프리스가 웨이퍼 장비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3.7% 하락한 9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